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보기 좋습니다. 가지마 괜찮습니다. 오늘도 도움되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말벗입니다. 지난 시간 영상 잘 보셨습니까? 지난 시간에서 입을 푸는 방법, 목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영상 목소리를 크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발성을 아주 많이 활용을 할 겁니다. 따라서 목을 한번 풀고 시작을 좀 할게요. 쭉쭉 풀어주세요. 성대 근육 마사지 한번 해주시고, 성대 근육 마사지를 할 때는 말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여기까지. 평소 전달력이 약해서 문제, 나는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라고 생각해서 문제이셨던 분들, 오늘 영상 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십니다. 여러분의 말벗습니다. 지난 시간에 열렸던 복식 호흡과 그리고 공명 발성까지 연습 아직 못하신 분들은 그 연습도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목소리를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목소리를 정확하게 소리를 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목소리를 연습하게 된 계기가 언제였냐면 군대였어요. 군대 전후로는 아닙니다. 군대 전까지는 목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근데 군대를 갔다 와서 이후에 목소리가 커졌어요. 왜냐면 이것도 아주 지인부하고 아주 재미없는 남자들의 군대 얘기가 시작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 얘기를 끝까지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군대를 가면 군대에서 구령을 맞춰서 이 목소리를 키워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남성분들이라면 공감하시겠지만 군대 가면 구령에 맞춰서 소리를 질러대야 됩니다. 그것도 2등병 때는 목소리가 작으면 또 혼나요. 그래갖고 목소리를 키워야 되는데 목소리를 키우는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목에다 힘을 주고 가슴에다 힘을 줘서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나서 다음 날이 되면 또 목을 씁니다. 하나, 둘, 셋, 넷.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보기 좋습니다. 가지마 괜찮습니다. 이렇게 목을 쓰다 보니까 목이 안 상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거기서 저의 위에 선임이신 상병님께서 구령을 넣으시는데 구령이 하나, 둘, 셋, 넷 굉장히 편하게 소리를 내시더라고요. 그때 딱 알았어요. 이거는 타고난 게 아니라 연습으로 가능하구나. 발성을 바꿀 수가 있구나. 바꿔서 사용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처음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연습을 했습니다. 연습을 한 끝에 이렇게 하면 소리가 잘 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후에 보이스 트레이닝 훈련을 통해서 그 훈련이 적합한 훈련이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었어요. 저는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위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립니다. 따라서 신뢰도가 100%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해서 지금부터 목소리를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썼던 입허밍을 활용해서 일단 먼저 이 울림을 증폭시키는 방법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울림을 증폭시킨다, 이게 무슨 말이냐? 라고 하는 제가 입허밍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 입허밍에서 두 번째 단계인 소리를 크게 하는 입허밍을 해보셔야 돼요. 배에다 힘을 줘서 소리를 키우시는 겁니다. 이게 내가 원래 냈었던 울림이라면 소리를 더 키워보시는 거예요. 입술과 입술, 맞닿고 있는 입술 부분에 그 진동이 더해지도록 그렇게 소리를 내주셔야 되고요. 그 소리가 커졌을 때 이제 입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오늘 영상 이 발성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목소리가 갑자기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청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요. 사실 집에서 연습을 하실 때는 막 소리를 크게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허밍으로 연습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집에서 이런 민원 들어와요. 입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연습하실 때는 입을 다물고 소리를 올리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소리를 낼 때 최대한 내 소리가 모아진다라는 느낌으로 소리를 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 입허밍을 한 상태에서 배에 힘을 줘서 소리를 올린다. 두 번째는요, 뱅쿵을 활용한 발성입니다. 흔히 재밌게 따라해 보려고 성악하시는 성악가 분들을 따라하는 그런 성대모사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만 해보셨을 수도 있어요. 성악가들의 발성을 흉내낼 때 거의 대부분 목을 이렇게 내리면서 근데 그 목소리를 따라했을 때 우리의 목이 어떤 변화를 이루냐면 목구멍이요 넓어집니다. 내가 원래 기존에 사용하던 목구멍에서 조금 더 목구멍이 넓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마치 목구멍이 동그래지는 그것을 바로 댕쿵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령은요, 내 입을 벌렸을 때 입을 감싸고 있는 벽 부분을 넓힌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입 천장 부분을 위쪽으로, 그리고 혀의 안쪽 부분을 아래쪽으로 내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매번 이렇게 소리를 위에 천장을 올리고 혀를 내리고 이렇게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 이 부분, 엄지와 검지를 활용해서 밑에 부분을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이 넓어짐을 느끼시는 겁니다. 아 라고 소리를 내면서 내가 이 부분을 컨트롤 해보시는 거예요. 조금 더 넓어진다라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어때요? 느껴지시나요? 안 느껴지시는 분들은 조금 더 내 이 부분을 눌러보세요. 엄지와 검지로 눌러보시면서 이 부분에 어떻게 힘을 줄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목에다 힘을 주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네요? 아니죠. 목에 힘을 빼기 위해서 이 부분을 당겨주는 겁니다. 목에 힘을 빼기 위해서 이 부분을 당겨줌으로써 소리가 바로 위로 올라올 수 있게 연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특히나 목소리가 작으신 분들은요, 호흡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요. 박진영의 아주 유명한 명언이지 않습니까? 공기 반 소리 반. 공기 반 소리 반, 일반적인 목소리, 댕쿵이 잘 된 목소리를 비교해 드려 볼게요. 어떠세요? 벌써 소리가 다르죠? 공기 반 소리 반인 경우에는 보통 이거를 음악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이 호흡을 활용해서 감정을 실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말하기를 할 때는 호흡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전달력이 떨어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냥 보통의 목소리는 힘이 실려 있긴 하나 뭔가 그 울림이 덜한 목소리고, 세 번째, 댕쿵이 잘 된 목소리는 뭔가 더욱더 전달력 있는 목소리를 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우리가 댕쿵을 활용하는 것이지 너무 댕쿵을 과하게 쓴 나머지 목소리를 꾸며서 이야기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목소리를 너무 과하게 사용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댕쿵을 잘 활용하시게 되면 목소리 또한 우리가 조금 더 보호하면서 소리를 크게 전달력 있게 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댕쿵이 잘 된 상태에서 배에 힘을 줘서 소리를 올려주시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목소리가 조금 커질 수 있습니다. 귀 조심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군대에서 완성한 것이 하나, 둘, 셋, 넷, 걸음바꿔 가!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할 수가 있었어요. 여기까지. 이 소리를 이렇게 크게 내는 연습을 어디 가서 연습을 합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거든요. 코인 노래방 가세요. 코인 노래방에서 목소리 훈련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좀 작다 하시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큰 컴플렉스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이건 비록 1단계입니다. 1단계지만 이후에 2단계, 3단계에서 배에 조금 더 힘을 활용해서 이야기하는 방법, 그 방법 또한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앞으로도 저와 함께 말하기 한 목소리 열심히 연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의 말벗이었습니다.